자, 맛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현의 머물래. 오늘은 뭘 먹어볼까요? 이분과 맛있는 얘기, 박상현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날 꼭 먹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끝나면 어떤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좀 기름진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 프라이드 치킨. 치킨. 네. 네. 진짜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시켜 먹는다 하는 분들 참 많던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역사가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어느 나라다라고 지칭할 수는 없는데 네. 닭이라는 가축이 원래 종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지하는 육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선도 예.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돼지고기 안 먹으면 된다. 안 돼. 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금기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가축이 닭입니다. 그러네요. 제일 많이 먹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보면. 여러분 닭을 먹는 거는 뭐 이걸 익혀 먹는 건 구워 먹거나 혹은 튀겨 먹거나 두 가지인데 튀겨 먹는 것을 이제 가장 오래 전부터 했던 곳은 유럽 지중해 근처에 있던 나라들 그리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요런 정도 나라들에서 뭐 14세기, 15세기 이때부터 먹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튀기고 굽고 벌써부터 뭐 군침이 도는데 그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한다. 네. 뭐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는 이제 미국 흑인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전에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주로 많이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인들 예.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닭을 좋아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대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이렇게 원래 영국 쪽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튀겨 먹는 것보다는 오븐에 구워서 구워 먹는 거. 네. 그래서 뭐 베이크드 치킨 혹은 로스티드 치킨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 사실 우리는 왜 닭다리를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인들. 그렇죠. 근데 이쪽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닭가슴살, 예. 이런 백색육을 좋아합니다. 예, 뭐 예. 닭 안심, 닭가슴살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닭다리나 이렇게 허벅지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안 먹어요. 잘. 그래서 구워서 이건 안 먹고 이제 흑인들에게 줬던 거죠. 그리고 흑인들은 한번 먹고 남은 음식이니까 네, 네. 이걸 다시 이제 재가공을 하는데 그러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흑인들만의 향신료들 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던 향신료를 배합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걸 튀겨 먹었던 거죠. 그게 이제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먹던 음식이다.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남부라는 서던을 붙여가지고 예. 서던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했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치킨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프라이드 치킨 하면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네. 최초로 프랜차이즈가 된 건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흑인들의 소울푸드고 흑인들의 음식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등장한 것은 백인에 의해서 그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1940년대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네네. 어떤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렇죠. 딱 네, 딱 알겠네. 미국 켄터키 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실제로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할랜드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이 연세가 65세 때 이걸 만드셨어요. 개발. 네. 그래서 이제 그 켄터키 특유의 양념 방식을 했는데 혹시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이 브랜드의 제품을 보통 우리가 그냥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 기름 솥에서 이걸 튀겨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치킨이 특히나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유한 양념 비법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압력솥에서 튀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튀겨지고. 네, 그리고 앞까지 속까지 있지. 있고 예. 그다음에 부드럽고 그러면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됐고 미국은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네. 처음에 저 나왔을 때 그 할아버지 이름이 켄터키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진짜 몰랐어요. 완전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오, 그렇지. 그 우리나라에서 저 기름에 닭을 튀겨 먹었던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닭을 튀겨 먹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그 잔치 때 보면 전을 이렇게 지져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지져 먹는 것을 이제 그 팬프라이라고 하고 끓는 기름에다가 이걸 통째로 집어 던져가지고 튀겨내는 것을 딥프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팬프라이는 굉장히 일상적이었는데 그렇죠. 딥프라이는 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딥프라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저기 군인들의 식사에 많이 튀겨 먹었는데 이때 재밌는 게 이제 그 무슨 기름에 튀겼느냐 보면 우리 라드 아십니까? 라드요? 돼지기름. 돼지 지방으로 만든 돼지기름인데 이게 돼지 지방으로 만들면 풍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에는 대부분 이 라드를 사용하고. 맞아요. 그리고 같은 기름이지만 그 소기름 있지 않습니까? 소기름은 텔로라고 하는데 이 소기름으로 옛날부터 많이 만들었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아이보땡 뭐 이런 비누들, 그다음에 뭐 다이 뭐 이런 비누들, 이런 비누들이 전부 소기름이에요.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기름 만드는데 이게 돼지기름은 한번 쓰고 나면 빨리 굳어요. 하얗게 굳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미군 부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것만 이렇게 걷어가는 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업자들이 이걸 걷어가서 뭘 만드느냐면 빈대떡 구울 때. 맞아요. 저희 빈대떡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 들어가야지. 돼지기름으로 해야지 맛있어, 빈대떡. 원래 그게 없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빈대떡집마다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면 돼지기름을 사와가지고 그걸 끓입니다. 그럼 위에 이제 기름만 뜨니까 요걸로 빈대떡을 구웠는데 그 빈대떡이 제일 맛있죠. 이게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려고 갖고 왔던 그 돼지기름이 우리한테는 이제 빈대떡까지 왔다. 프라이드 치킨을 한번 튀기고 남은 기름이라서 풍미는 더 뭐 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방금 지금 그 몇 군데 빈대떡집 지금 머릿속에 스쳐갔거든요. 너무 맛있어 것 같아. 치킨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니 나 왜 이러지? 잠깐 왔다 갔다 하네. 아니 근데 사실은 아까 그 이제 프라이드 치킨 얘기하면서 그 할아버지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거 있기 전에 사실 우리는 뭐 그런 프라이드 치킨이라기보다는 통닭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아버지 월급날 노란 그 가방 안에 싸우는 그게 진짜 많이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외식 메뉴로 이 치킨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전기 오븐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아요. 전기구이 통닭. 이게 혹시 그 예전에는 보면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보면 영양센터라고 있었어요. 무슨 치킨집이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영양센터라고 있고 여기서 보통 삼계탕을 팔면서 같이 이제 전기구이가 들어가요. 요게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래서 아버지 월급날 노란 봉투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전기구이 통닭이었고 전기구이 통닭 다음으로 이제 대중화된 게 바로 이제 기름에 튀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통닭이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닭을 이렇게 부위별로 쪼개가지고 튀겼던 게 아니고 통으로 튀겼었죠.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박상현 칼럼니스트는 어렸을 적 유복했다. 영양센터 가가지고 삼계탕이랑 전기구이 통닭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는 좀 집이 사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1977년입니다. 1977년에 저기 서울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처음 시작한 림땡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서 림땡이라고 이 브랜드가 사실은 부산에서도 남천동에 제일 처음 생겼었어요. 남천 삼익 비치 아파트 근처. 그래서 부산 사람들도 사실은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 그러면 이 브랜드를 많이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다시 좀 그 후손분들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요즘도 간혹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프라이드 치킨 말고 또 많이 드시는 게 양념 치킨인데 요건 우리나라가 원조지요. 양념 치킨은 뭐 우리나라가 원조. 이것도 빨리 나왔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처음 등장한 게 77년인데 양념 치킨이 만들어진 고 이듬해
1978년도에 이건 또 대구에서 사실 치킨 업계에서 되게 지역적으로 보면 강세가 대구예요. 대구입니다. 예, 그렇죠. 유명한 브랜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양념치킨도 대구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 70년대만 하더라도 닭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닭을 염지하는 기술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튀겨 놓으면 이게 금방 딱딱해지는 거죠. 식어버리면. 그래서 남기는 손님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걸 본 이 치킨집의 대표께서 한 14가지 양념을 가지고 요걸 이제 이 양념을 입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양념에서 중요한 게 한 14가지 재료가 쓰이는데 보통은 고추장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고추장은 안 들어가고 이 고추장 역할을 대신했던 게 뭐냐면 붉은 고추랑 당근이랑 물엿이 들어갔던 거죠. 아마 고추장이 들어갔다면 그 특유의 장맛이 좀 텁텁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엿하고 그 고춧가루 넣으면은 그거에 이렇게 그냥 끝맛이 딱 떨어지거든요. 역시 미식가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외국에서는 이제 프라이드 치킨의 곁들임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양배추에다 이렇게 뭐 케첩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 치킨무 대표적이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독일식 김치 혹시 아십니까? 그거 약간 새큼한 거. 자우어크라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식 김치인데 뭘로 만드냐면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키거든요. 맞아요. 시큼한 맛이 나는데 독일 사람들은 미국이 치킨의 원조이긴 한데 실제로 정말 치킨을 맛있게 만드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탄생한 그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독일에는 못 들어갑니다. 워낙 독일 사람들의 입맛이 그 치킨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걸 먹을 때 닭을 먹을 때 반드시 그 자우크라프트라는 양배추 절임을 먹는데 이거 콜슬로 들어보셨죠? 네네네. 콜슬로도 사실은 양배추 절임하고 비슷한 게 이 콜슬로라는 말 자체가 차가운 양배추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절여가지고 같이 먹고 이건 약간 시큼하면서 달콤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게 바로 우리나라는 양배추가 그때 흔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한 무로 대체됐던 거죠. 근데 사실 먹어보면 무가 더 맛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자가 먹어도 너무 쉬워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치킨을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이런 치킨집에 가니까 직접 치킨무를 만드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좀 보도 같은 걸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치킨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외식업 경쟁률이 제일 치열한 곳이 한국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음식 장사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가 바로 치킨입니다. 치킨.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치킨 브랜드만 한 435개 정도 있거든요. 435개, 435개. 와. 이 중에서 탑10 브랜드의 가맹점 수만 1,700개가 넘습니다. 치킨공항이란 말이 정말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품을 다양화해야 되고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이 치킨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보죠. 이거 맛이 달라.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치맥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외국 사람들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치킨 예전보다 좀 달걀 크기가 작아져가지고 맛이 없다. 저 황교익 씨랑 혹시 좀 친하십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심심하면 올려가지고 우리나라 닭은 못 먹는다. 맛있는데 큰 게 맛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그러니까 유통되는 닭이 6호에서 한 15호. 근데 이 호는 한 호당 100g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600g에서 한 1.5kg까지가 유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치킨용으로 쓰는 것은 한 700g에서 1kg 정도. 근데 요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 닭을 사육하고 공급하는 브랜드가 독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적의 시스템을 요구를 하는 거죠. 딱 규격을 정해서 이 규격
닭만 도축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농민들도 그들로부터 이렇게 병아리를 받아서 일종의 위탁 관리를 위탁 사육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깨어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심지어 어떠냐면 닭이 한 2kg 정도까지 커져 버리면 우리는 이걸 이 도축을 못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말씀을 더 나눠야 되는데 치킨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아유, 근데 치킨을 이렇게 딱 열면 배달시켜 먹으려고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치킨 먹어야겠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의 머물래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지도 못하는데 오늘 또 치킨집에